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병법 그리고 공략조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몇 달 전부터 주목되어 온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3월 FOMC가 끝이 났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25bp 인상이 됐는데요. 긴축이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보다 중요했던 것은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전쟁과 함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무엇보다도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 흐름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환율이 현재는 11원가량 하락을 하면서 1224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현선물 모두 함께 사들이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 FOMC 결과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 흐름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방송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목 상담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으로 들어오셔서 고민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고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1% 투자병법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진승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리스크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FOMC 결과도 예상대로 나오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하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 심리적 지지선인 코스피가 2,700선, 코스닥은 900선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양지수가 또 박스권 상단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한 2,700선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볼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잡아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은 지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우리가 이제는 좀 투자 심리가 제대로 살아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상승의 트리거가 된 거는 뭐니 해도 FOMC 회의 결과였죠. 이 FOMC 자체는 여전히 예상했던 것처럼 매파적인 성격이 짙었지만 파월 의장의 이 발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화적이었다라는 평가 속에서 환율이 특히나 하락을 하는 모습이 우리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연준은 예상했던 대로 25bp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추가로 6차례 동안 앞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을 알렸고요. 또 50bp 빅스텝 가능성은 어쨌든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굉장히 환호하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시장의 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환율 그리고 금리에 좀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환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 큰 흐름을 봤을 때도 1250원대는 굉장히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약간씩 내려가는 흐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딱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여줬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로써 외국인 기관
기관의 수급이,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 반짝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지 여기에 주목을 해서 앞으로 시장도 좀 주목을 해봐야 하겠고요. 이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동안 이 피해주였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흐름도 살아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서 시장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원자재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외국인이 현재 현선물 시장 함께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있을지 이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NP인데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NP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리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도 순환매 굉장히 빠르고요. 네. 아침에는 이 로봇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소식 때문에 급등을 하다가 이어서 메타버스가 이 바톤 터치를 받았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상한가에 가면서 NP 역시도 특히 메타버스 관련주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공략을 해드린 시점에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구간 쭉 하락을 이어가다가 241선 부근에서 횡보를 하던 이 구간은 계속해서 매집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도 NP는 뭐 당장에 내일 바로 급등을 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이 구간에서 더 빠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요. 지지라인 굉장히 강하고요. 그 와중에 이슈만 한번 들어와 준다면 좀 강력한 상승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 됐죠. 오늘 장 초반부터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강하다가 NP는 지금 뭐 25%대 거의 상한가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높게 드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바로 그 단기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이 상한가를 칼랑말랑하면서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애를 태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바로 상한가를 못 하고 이렇게 지금 갈까 말까 간만 보고 있을까요? 네. 자, 차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저항대이기도 하고요. 바로 위쪽에 제가 장기 이평선은 항상 강한 저항대다 말씀을 드렸죠. 60선과 120선 장기 이평선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하기에는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어차피 20% 이상 수익 중인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매도 정도는 하시고 잔량으로 지켜보면 좋겠고요. 관건은 이 저항대 돌파입니다. 가장 좋은 건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한다면 이 저항대 돌파가 수월해지겠는데 일단은 아직은 좀 힘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반매도 하시고 잔량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가주면 저도 좋겠기는 한데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 기준선 부근까지 13,500원까지도 상향을 해보시면서 남은 잔량으로는 추가 수익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좀 반악을 다지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줄 만한 그런 차트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N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좀 121선 부근에서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2차 목표가 13,500원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NP 리뷰 점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장 하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좀 주도주가 있는 흐름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들 강한 반등 흐름 나오고 있고 성장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앞에서 또 NP 리뷰에서 들었듯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또 오르고 있고 로봇 관련주도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또 삼성전자에서 이 두 사업을 신사업으로 육성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로봇 관련주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을
최근에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 보였죠. 특히 유진 로봇이나 휴림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시간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달고 좀 음봉으로 전환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라갔을 때 아침에 갭상승을 했을 때 급하게 따라붙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로봇 관련주들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미 여러 산업에서 이 로봇들은 쓰이기도 하고요. 그 성장성 역시도 무궁무진하게 활용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로봇의 발전을 보면 저는 참 옛날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로봇이 춤추고 하는 거 보면 신기하기만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지속적인 성장성만큼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신사업이기도 하죠. 세계 로봇 시장 규모가 2020년에 약 32조 원 규모였는데 이게 2026년에는 약 87조 원까지도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성장세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 로봇 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무려 자동차, 우리 지금 자동차 거의 모든 분들이 타고 다니시죠. 심지어 한 세대에 두 세대씩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거기다가 자동차에 스마트폰 마찬가지로 모두가 쓰십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이 자동차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로봇 시장이 더 크게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유진 로봇, 자율주행이나 물류, 청소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또 특성화된 로봇 기업이죠. 아침에 빠르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치고 나갔다가 지금은 좀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브리봇이라든지 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아침에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감도 있어요. 지속적인 장기적인 성장성 관점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부담스러운 자리는 또 맞습니다. 신규 진입보다는 좀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로봇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고 있죠. 관련해서 기업들의 행보들 잘 주목해 보시고 이슈 플로우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로봇 산업의 성장성은 계속 주목을 하되 이 종목들의 단기 변동성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 갭상승 출발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윗꼬리가 기에 달리고 또 음봉을 기록하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좀 많이 고점에 올라와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셔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상담방 들어오고 싶은데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됩니다. 역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다양한 정보와 분석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릴 시간입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기쁨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해도 될까요? 관심 가지고 있어요.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콘텐츠주입니다. 이제 2020년부터 좀 꾸준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살짝 횡보를 하면서 손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14,8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키다리 스튜디오 좀 지금 구간에서 매수 좀 가능할까요? 네, 신규 매수를 고려 중이신데 일단 웹툰 산업 같은 경우도 이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웹툰 자체로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산업과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타점을 조심스럽게 잡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3자 배정 유증 이슈도 있고 했는데 이 차트 보면서 또 화면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최근에 작년에 특히 좋았죠. 2020년, 2021년 약 2년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적인 대세 상승 구간을 지나고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시장에서 조금은 소외되기도 했었고요. 장 자체가 빠지다 보니까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좀 매수를 자제하고 주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위로 올라갈 구간도 열려 있고요. 사실 아래 구간도 열려 있거든요. 아무리 산업이 좋고 아무리 성장 섹터고 아무리 기업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면 좀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기업, 성장 섹터, 산업 전부 다 분석을 해야 하지만 차트를 통해서 매수 맥점을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약 2년 동안 대세 상승을 이어가다가 최근에는 좀 쉬어가면서 단기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윗꼬리를 다는 이런 변동성이 있었지만 추세 자체는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 거, 꼬리들을 떼고 본다면 횡보하고 있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주봉을 보시더라도 쭉 지금 횡보를 하다가 60선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지 혹은 여기서 또 한번 떨어져서 눌림목을 주고 갈지 살짝은 애매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추세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상 타점을 잡기 위해서 들어가 볼게요. 240선, 이 장기 이평선을 긴 추세에서 기준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긴 추세상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는 여러 이평선들을 잘 타고 가다가 최근에 240선을 이탈을 한 흐름이죠. 거기다가 이 캔들 위쪽으로 60선, 120선, 240선 여러 장기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좀 조심스럽게 봅시다. 어차피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조금씩 담아가고 모아가 봅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차피 크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요. 올라서 돌파하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인 비용을 고려해서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16,000원 돌파하고 안착까지 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매수는 좀 밀어둡시다. 13,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 돌파를 했을 때 그때를 맥점으로 삼아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매수 전략 꼼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241선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16,000원 돌파하고 안착한 뒤에 매수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13,500원이 무너졌을 때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그 이름으로 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광명전기 매수가 3,040원에 비중 3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자, 광명전기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살짝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00원 초반대에서 2,000원 한 700원 선까지 이상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3,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보유하신 지는 한 몇 개월 되신 것 같습니다. 3,000원 이상까지 좀 상승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3,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비중이 30% 쉬어서 또 좀 돌파를 해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슈가 있을 때 뭐 조금씩 상승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흐름이 조금 약했던 거는 마찬가지로 위쪽에 장기 이평선 저항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광명전기가 작년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올해 초 들어서는 단기 바닥은 잡아들었죠. 일단 보시면 쌍바닥 구간 한번 만들어줬고요. 이렇게 2,100원대, 2,000원대 초반에서 쌍바닥 구간 만들고 지금은 재차 상승을 노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다만 지금 최근 한 3, 4거래일 동안 횡보를 하면서 갈 듯 말 듯 굉장히 애를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지속적으로 이 241선의 중요성을 강조를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저항의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광명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120선 초록색 점선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죠. 추세를 전환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위쪽에 있는 240선, 이 강력한 저항대 때문에 조금 올라가다가도 윗골이 달고 올라가다가도 윗골이 다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이 추가 상승을 해서 이제 3,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관건은 241선의 돌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120선을 뚫어줬기 때문에 일단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조금 더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을 필요성은 있어요. 힘을 모으다가 이 힘을 하방으로 가지 않고 상방으로 뚫어줘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차 120선, 한 2,65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지 체크하시면서요. 2,900원대 요 120선, 240선이죠. 요 구간 좀 완벽하게 뚫어주면 재차 3,000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돌파한다라고 하면 사실 3,200원대까지도 노려볼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만 돌파하면 위쪽으로 저항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목표가를 좀 높이시든지 혹은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일단 지금은 박스권 내에서는 관망 전략을 취하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저항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지켜보시다가 2,900원을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3,200원까지 상승 가능하시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역시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코스닥 시장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진승 멘토님 팬입니다. 무림 PMP 매수가 5,150원에 비중 15%입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무림 PMP 제지주로서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좀 흐름이 좀 부진하다가 최근에 펄프 가격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또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오늘 4,27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까요? 네, 무림 PMP는 비중이 일단 15%신데 일단 무림 PMP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2,600억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게 15%에서 평단을 어느 정도 낮추기 위해서는 좀 동일 물량을 실으셔야 되는데 사실 비중 30%까지 실을 종목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세 자체는 굉장히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를 뭐 똑같이 15% 비중까지는 아니시더라도 약간 한 5%에서 10% 비중 정도는 조금 더 실어보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림 PMP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들어온 이력이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5,300% 지금 거래량이 이 구간에서 들어온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그날 한번 이 60선과 120선 장기 이평선의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전 하락분에 얘도 하락을 꽤 길게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윗꼬리를 통해서 이 캔들을 통해서 좀 매물을 소화하고 지금 재차 들어올리고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점 지켜주면서 이전에 지속적으로 60선과 120선, 이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의 저항이 확인이 됩니다. 7월 달까지는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종목이 역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이평선들의 배열이 꺾이게 됐고요. 자, 그 이후부터 이 60선, 노란색 선, 저항 보이시죠? 초록색 선, 이 초록색 점선, 120선의 저항도 확인이 됐는데 최근 들어서 3월 달 들어서는 이 60선과 120선을 한 번에 돌파를 함과 동시에 지금은 좀 눌리고 있는데 이동평균선들 모여 있으면서 좀 강력한 지지 구간까지 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15%까지 비중을 실어서 무림 PMP의 30%
비중을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지금은 평단 낮추기에는 좋은 자리에 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5,100원대가 매수가신데 현재 구간에서 평단을 일부 좀 낮추시고 1차 저항대는 마찬가지 장기 이평선 저항대 강합니다. 위쪽에 240선 있기 때문에 한 4,600-700원 구간에서는 반매도 전략으로 평단 낮춘 상태에서 뭐 본절 혹은 익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림 PNP도 월봉상 봤을 때 그렇게 높은 가격대는 아니죠. 또 주봉상 보시더라도 120선, 초록색, 녹색선을 돌파 이후에 현재 쌍바닥 만들면서 지지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잔량으로만 241선 부근에서 반매도 하시고 잔량으로는 5,000원대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무림 PNP도 매매 전략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닉네임은 아자님께서 올려주신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고요. 매수가가 9,260원에 비중 30% 상담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 올려주셨습니다. 화신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도 전반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부진합니다. 공급망 차질 리스크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또 악재가 되고 있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계속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6,36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십니다. 이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화신은 일단 좀 매수가랑 차이가 있으신데 네.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갔고 앞전 종목들은 제가 바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성급한 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자동차 섹터 자체가 특히 자동차 부품주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죠. 그러면서 이런 하단에 있는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같이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화신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바닥 확인이 먼저 돼야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지지부진한 주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또 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10% 정도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네요. 하지만 매수가랑 차이가 나서 섣불리 매도는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매수가까지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조금씩 비중 축소를 하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매도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서 우리가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한 번씩 주기 마련입니다. 화신도 월봉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긴 추세상 봤을 때 이 120선을 돌파하면서 이 자동차 업황이 좋았을 때였죠. 자동차 부품주들이 좋았을 때는 쭉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는 흘러내리면서 다시 한번 20월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다만 아직까지 단기적인 바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오면 빠지고 하는 구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온다면 7,000원대 부근에서는 반 정도는 좀 물량을 줄이시고 차라리 그 현금화하신 걸로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수익 낼 종목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종목들로 좀 교체해 보시면 좋겠고 만약에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지금 완벽하게 역배열 초기 종목입니다. 역배열 초기로 접어드는 종목들은 좀 빠르게 현금화 전략이 좋을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7,000원대, 한 6,000원 후반에서 7,000원대, 2차적으로는 8,000원 근처까지 왔을 때는 꼭 비중 줄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무엇보다도 바닥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월봉상 20선은 이탈하지 않는지 이번 달에 저가 5,900원대 지켜주는지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흐름 잘 보면서 비중 축소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7,000원대와 8,000원대 올라올 때마다 분할 매도하면서 종목 교체 고려해 보시고요. 5,9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제시해 드렸으니까 흐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닉네임 날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 96,300원에 비중 15%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찌 될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2차전지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또 흐름이 부진했습니다. 이제 원가 부담 무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좀 직격탄이 되었던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만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에서 또 전기차 관련주들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3.5% 오르면서 59,10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바닥 다진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솔루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또 강의 시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또 동박 업체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중에서도 굉장히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소재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박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섹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작년 11월이었네요. 12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쭉 하락을 하면서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관건은 2차 전지 섹터 자체의 흐름이 개선이 돼야 하겠죠. 최근에는 뭐 니켈 가격 급등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또 2차 전지의 공급망 문제 불거지기도 했고요. 전반적인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여러 성장 섹터에 좀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투심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5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바닥을 잡으려는 신호는 주고 있지만요. 일단 마찬가지로 위쪽에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도 어쨌든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매수가도 9만 원대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닥 잡는 거 우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도 20월선까지 강력한 지지라인까지 한 차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불가능하진 않고요. 지금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한다면 1차적으로는 뭐 8, 9만 원대까지는 사실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관건은 2차 전지 섹터의 이 투심 회복이겠죠. 투심 회복만 된다면 재차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은 좀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요 5만 원대 한 5만 2, 3천 원대 요 구간만 깨지 않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추세 돌려주는 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5만 2, 3천 원대만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오면서 한 8, 9만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2차 전지 섹터 흐름 추세와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오늘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종목 상담방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이 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QR코드 찍는 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진승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황과 공략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더 자세한 분석 듣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전략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반등하면서 분위기 괜찮은데요. 이런 장에서 더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 들어볼 시간입니다.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오진승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요즘 행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강의 시간에 최근에 있을 행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2년에 2022 인터배터리 행사가 국내 유일 또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을 했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이 인터배터리 행사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최를 하고요. 또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되는 국내 최대 규모 2차 전지 이 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013년에 런칭을 해서 지금 10년,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최대 규모로 이번에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시거나 혹은 내가 지금 2차 전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거나 혹은 또 우리나라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뭐 코엑스 근처에 사신다라고 하시면 또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겠네요. 오늘부터 지금 이미 개막을 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뭐 홍보 요원은 아닌데 되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 10,000원이라고 하니까 가볍게 또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배터리 2022 행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도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니켈 카드뮴 배터리, 또 공기전지, 에너지 저장장치 ESS, 니켈 수소전지 이런 다양한 배터리 완성품들 전시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커패시터 그리고 소재 및 부품 쪽도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접전장치 등등등 이런 다양한 소재 부품 기업들 행사에 참여를 하고요. 제조기기 그리고 검사 측정 장비, 뭐 배터리 및 어플리케이션 장비들까지도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요소들도 많고 오늘 또 관련해서 이 행사가 끝난 뒤에 발표가 됐던 기업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발표가 됐거나 뭐 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슈가 부각되면서 또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도 미리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 배터리 같은 이 인터배터리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제조 3사 참여를 하고요. 뭐 SDI, SK온,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또 CATL 같은 이런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배터리 기업들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 195개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서 또 이 배터리 행사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나와서 2차 전지 섹터에 좀 힘을 불어줄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면 좋겠고요. 특히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안정성과 성능을 함께 잡은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이 기술력 싸움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걱정, 우려가 커졌던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터리 기업들 그래도 니켈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참가 기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또 자랑하기도 합니다. 특히 ESG 전략, 최근에도 이 ESG 경영 전략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차세대 전지 그리고 소재 공정 혁신 기술을 이번 행사에서도 좀 강조를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업계에서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이 사원계 배터리,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NCMA 배터리를 전시를 할 걸로 보이고요. 또 중대용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중대용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어떤 것들을 전시를 할지 함께 주목을 하면서 또 관련 기사들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SK온 같은 경우는 분사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 중에서는 이 SK온이 유일하게 이번에 CES 2022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행사도 제가 얼마 전 강의 시간에서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이 CES에서도 역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 SK온은 굉장히 강조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탄소 중립에 대응을 하기 위한 그린 에너지 관련한 부스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린, 탄소 중립에 좀 초점을 맞춰서 행사에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니켈이 원래 배터리에서 니켈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비교적 성능은 높아질 수 있더라도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SK온에서는 높은 니켈 비율에도 불구하고 이 성능과 안정성을 모두 갖춘 주력 제품을 선보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술 공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시장에도 여러 가지 관련주들이 있는데 삼성 SDI의 발표와 함께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주목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삼성 SDI는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적 무분별한 사업 팽창보다는 앞으로도 기술력 향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 삼성 SDI 마찬가지로 니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니켈 함량 88%의 이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신제품 중심의 라인업을 선보일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배터리 2022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데 2차 전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양극재, 그리고 음극, 전해핵, 분리막 정말 기본적으로는 이 네 가지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세부로는 뭐 기판, 양극재, 전해질, 첨가제, 분리막 등등 이 아랫단으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이 많이 되어 있죠. 자, 이런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 또 인터배터리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뭐 상장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배터리 3사 참여를 하고요. 또 파워로직스, PNT, YM텍, 엔캠, 원익, 대보마그네틱, 원중 같은 등등등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만큼 이번 행사에서 선보일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온다든지 2차 전지 기업들의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직접 참여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사도 뭐 관련해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뉴스 기사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섹터 관련해서는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는 주가 굉장히 안 좋았죠. 제가 어제도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또 추천주를 뽑으려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처참하더라고요. 정말 차트가 깨져 있거나 혹시라도 고점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셨겠다 싶은 차트들이 정말 수두룩했죠. 왜냐하면 이런 우려 요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장주에는 금리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금리 인상 때문에 2차 전지를 포함한 뭐 반도체, 자동차 등등 여러 성장주들이 이 디스카운트 요소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 자체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 있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 불균형과 러시아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특히 뭐 니켈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으로 2차 전지에는 우려 요인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던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좀 낙폭이 커지기도 했고요. 대외 불확실성 때문에 앞서 살펴봤던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여전히 2차 전지 뭐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뭐 투심이 좀 약화가 된다든지 하는 요소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대응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의 2차 전지 대세 랠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이런 것보다 아직은 좀 보수적 관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들, 우리가 알고 있는 악조건들은 이미 2차 전지 주가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언제 회복이 되는지 지금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점이 됐고, 특히 2차 전지 기업들 실적 모멘텀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실적 성장이라든지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에도 또 관련해서 종목 말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 그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꽤 이어졌던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공략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은 에코프로이고요. 네. 사실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당장 뭔가 급하게 보자라기보다는 좀 천천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코프로 코스닥 시총 15위 기업인데 지난번에 거의 뭐 하한가 가는 거 보고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작년 하반기 내내 잘 나갔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큰 상승세, 2020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는 굉장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15만 원대에서 고점을 찍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화재 소식도 있었고요. 특히나 내부적으로 이 내부 거래 얘기도 있으면서 악재들이 겹치고 겹쳐서 굉장한 하락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창 공장에서 화재가 난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이로 인한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오히려 적극적인 캐파 조율을 통해서 연간 매출 전망은 기존보다도 상향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 주목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내부자 거래 의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내부자 거래라든지 기업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되게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 측의 손실이나 영업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은 지금 적은 부분이고 윤리적인 좀 도덕적인 문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 심리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좀 부정적으로 된 부분은 돌아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에코프로의 96% 이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2026년에 예상을 했던 생산 캐파를 더 올린다고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번에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점유율입니다. 1위를 차지한 만큼 기업적인 내부적인 요인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이 기업을 대처할 만한 또 다른 기업은 없다라는 게 기업적인 실적이라든지 매출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 ESG 이 경영 혁신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핵심 계열사 대표를 전원 교체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신속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는 제가 좀 급하게 보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도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범위 자체를 좀 길게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시가부터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좋게 나오면서 60선을 돌파를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안정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전 악재가 있던 구간까지는 주가는 회복한 수준인데 한 8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변동성 나올 수 있어서 이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 범위로 보시면 좋겠고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0만 5천 원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8만 원대에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에코프로였습니다. 굵직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기업 펀더멘털의 가치는 여전히 튼튼하죠. 천천히 분할로 매수해서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 10만 5천 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찍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이 불확실성 해소에 우리 시장도 강하게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1.7% 상승하면서 2,700포인트 선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2%의 강한 반등세 속에 911포인트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체크해 보시죠. 수급적으로도 드디어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거래일 만에 양 매수세 함께 들어오고 있고 오늘의 키는 기관이 4천억 원 넘게 벌써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쪽도 좋습니다. 지금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 대형주 코스닥 100종목 위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메타버스 관련주, 로봇 관련주 함께 묶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이 언급하면 오를 수밖에 없죠. 어제 주총에서 지금 신산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이 될 것이다. 메타버스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발언이 함께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였습니다. 선익 시스템을 비롯해서 유진 로봇까지 함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장초보다는 좀 탄력 둔화되면서 변동성 보이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반도체 대장주 두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이 반도체도 간밤에 뉴욕에서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보고서까지 나오면서 강한 탄력 받아갑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5%의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다시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살펴보시죠. 앞서서도 인터배터리 이야기가 나왔죠.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고 지금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 테슬라나 루시드가 급등했다라는 점들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첨보가 6%, 여기 LNF도 오랜만에 6%의 강세 흐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4원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1221원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1시간 사이에 매수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2천억 원 가깝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 마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